제가 뭐 북한에 대한 이야기 사실 하려면 진짜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해야지, 짧게 하려면 꼬리머리 다 자르고 나니까 내용을 제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다문화 가정도 모이고, 우리 또 탈북자 출신 대학생들도 많이 모이고, 한국의 대학생들이랑 같이 모였는데 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남쪽에 온 지 이제 14년째 되는데, 남쪽에 와서 살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뭐 사람들은 또 뭐 자유를 찾아왔다, 뭐 탈북했다는데, 저는 사실 뭐 자유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가족이 정치범 시험소에 이제 끌려가게 될 처지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냥 귀약을 가지고 여기 있으면 정치범 시험소에 가니까 뭐 정치범 시험소에 갈 바에는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고, 자살할 바에는 차라리 좀 뛰다가 죽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탈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4개월짜리 아들을 이제 업고 왔는데, 예,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미쳤었나 보다. 까나내기를 얻고 압록강물에 여기까지 물 빠지는데, 예, 넘어온다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미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와서 살면서 보니까 자유라는 게 사람에게서 참 필요하구나,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살면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참 불쌍하구나. 왜 불쌍하냐, 못 먹어서 불쌍하냐.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좋은 거 먹고 뭐 잘 입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진짜로 불쌍한 거는 이 못 먹어서도 아니고 못 입어서도 아니고, 제가 돌이켜서 북한에서 살을 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람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한 사람들을 가장 불쌍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북한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런데 남쪽에 와서 보니까 이 남쪽에 많은 또 젊은 세대로 갈수록 통일 뭐 부담스럽고, 뭐 북한 사람들도 그렇게 살려야 되는데 하기 싫고, 비용도 많이 들고, 뭐 아직 통일되려면 뭐 경제적으로 좀 더 뭐 올라가야 되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우리나라에 금방 왔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소득이 8,000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5,000불 됐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주머니 사정 똑같고, 지금은 조금 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소득 10만 불로 간다고 하면 주머니가 너무 뿔룩해가지고 막 자녀 걱정도 안 하고 뭐 누구한테 막 퍼주고 이렇게 되겠느냐. 우리나라 지금 뭐 자녀도 먹여 살리기 힘들다고 애도 안 나가지고 좀 저출산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통일하고 비용하고 경제적인 거하고 과연 상관관계가 있느냐? 물론 있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거는 저는 뭐 북한 사람들 먹여 살리는 것 쪽으로 가도 안 되고, 북한에 있는 자원이 탐나서 통일하겠다고 생각해서도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 먼저 사람다운 대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민주시민들이 그거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경제적인 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뭐 싫다느니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대학생들 속에서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제가 작년에 이제 어느 데 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다 애들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북한 얘기하면 안 들어요. 이제는 그냥 뭐 떠들거나 자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얘기를 안 들어가지고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손 들어봐라. 통일 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랬더니 3명이 통일이 되면서 됐다고 손 들었어요. 35명 중에 7명이 통일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나머지는 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대답도 안 해요. 근데 이제 내가 그 7명 중에 하나애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통일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통일이 되면 우리가 북한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잖아요. 너 몇 살이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5학년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너 나가서 나중에 나 돈 벌어봐라. 야, 돈 버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냐? 야, 여기 계시는 분들 아르바이트 해보셨죠? 용돈 버는 거 쉬워요? 용돈 버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야, 너 용돈 버는 것도 힘드는데 너네 가족까지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힘든데 네가 무슨 재주로 북한 사람까지 먹여 살리겠느냐. 그건 아니다. 그게 아들 좀 이따 전화할게. 미안해. 우리 저희들이 이제 탈북자들이 우리나라 23,0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쪽에 이제 다른 탈북자들에 비해서 먼저 왔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입어서 이화여대에서 이제 풀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게 됐고요. 뭐 제가 잘났거나 뭐 무슨 노력을 많이 해서 받은 건 아니고요. 이대에서 장학금을 전액으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냥 올겨울에 그냥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저는 사회적인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또한 제가 많은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공부하라고 도와주신 거는 이해란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해서 저를 도와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탈북에서 왔기 때문에 북한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통일 조국을 위해서 뭔가 많은 기여를 하기를 바라서 저한테 그런 혜택을 주셔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또 이제 탈북하신 분들 중에 우리나라에 와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도 다 저희 책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대로 그분을 잘 도와주지를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쪽에 와서 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대단한 분들도 많은데 너무 도와주는 데가 많다 보니까 의지심이 의탁하는 마음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정은 짧고 인생은 깁니다. 지하철에서 있잖아요. 그 막 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계속 와서 뭐 앵몰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2번 오면 보기 싫잖아요. 한 번은 주지만 2번 자꾸 달라고 그러면 싫잖아요. 우리가 가서 한 번은 빌 수 있지만 계속 가서 달라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동정해 줄 때 제까닥 빨리 뭐 일을 사려물고 일어나서 스스로 자립을 해서 서야 되죠. 그리고 나만 자립해서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나도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도움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이거를 만들게 된 게 처음에는 이제 그런 뜻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자격증을 아무리 많이 따도 뭐 경쟁력 있는 게 없어요. 남쪽 사람들이 워낙 잘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증을 딴다고 남쪽 사람이랑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아, 남쪽 사람이 따는 자격증을 다 따고 북한 거를 잘하면 경쟁력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식절이 기능사, 양식절이 기능사 이런 거 뭐 탈북자들이 자격증은 잘 따요. 열심히 좋아가지고 자격증은 잘 따요. 그 운전면허 가도 남한 사람들만 돌 떨어지더라고요. 남쪽 사람이 더 많이 떨어져요. 근데 탈북자들이 자격증은 잘 따니까 자격증 딴 데다가 북한 음식을 잘 가르치면 이것 또한 어떤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하려고 이제 당위성을 만들어야 되니까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이 여기 사람 자꾸만 북한 사람을 밥 먹고 살릴 걸 걱정하니까 뭘 해서 북한 사람을 밥 먹고 살게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경에 요즘에 뭐 사담 후세인도 죽었죠. 오늘 가다피가 또 죽었어요. 김정일이가 제일 친하던 이 동맹국이 3명이 2명이 죽었어요. 이제 마지막 김정일 혼자 남았어요. 언젠간 죽겠죠. 그런데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북한 주민들이 남쪽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남한 사람들이 도움을 사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거는 북한은 지금 산업시설이 거의가 다 파고철입니다. 다 썩었어요. 오랫동안 생산을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당분간은 뭐라도 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밥을 먹고 살아야 무슨 기술을 배우든 뭐 발전을 시키든 해가지고 뭐 수출을 하든 뭐를 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연구해낸 거는 관광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폐쇄 국가입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을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체르노빌에도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관광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해도 지금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 실향민들이 있으니까 한 번은 가볼 거 아니에요. 뭐 2번은 가기 싫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관광을 잠재적인 관광 수요가 있으니까 이 관광을 해야 되겠다. 그럼 관광을 하려면 잠자리가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하죠. 잠자리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북한에 이제 김일성, 김정일 별장이 하도 많아가지고 명승지마다 뭐 있어가지고 200몇 개가 있어요. 거기는 신라 호텔, 롯데 호텔보다 훨씬
그 시설이 좋아요. 그러니까 잠자리는 이미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만 잘 개발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북한 음식 처음 드셔보셨죠? 북한 음식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먹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빨리 많이 음식들을 찾아내서 발굴하고 개발해서 남쪽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나중에 북한에 가면 어느 지역에 가면 무슨 음식이 유명한 데더라. 평양에서 제주갈치를 팔면 안 되잖아요. 평양에서는 평양 원반을 팔아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제 나름대로는 이게 통일 준비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열심히 해서 우리 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랑 같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많은 기술을 배우고 해서 북쪽 사람들에게 이제 또 같이 가서 가르쳐도 주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해서 저희들이 남쪽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남쪽이 참 발전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게 한반도가 전체가 북한처럼 됐으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래도 한반도 절반 땅에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있다는 게 저희들한테는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말 북한에 돌아가서 북한 주민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김정일이가 없으면 우리가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탈북자들 이렇게 같이 일을 해보니까 탈북자들한테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힘을 합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쪽 사람들이 걱정하는 북한 사람들을 밥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 탈북자들이 정말 지금부터 눈을 부릅뜨고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를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이 통일 한반도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 김상도 원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스쿨을 만드셔가지고 그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이 스쿨이 돼서 정말 좋은 그 인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들었어요. 제가